제27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고급 기출문제 해설 강의 첫 번째 시간입니다. 27회 같은 경우는 이제 문제를 다들 풀어보셨겠죠. 26회도 혹시 풀어보셨나요? 26회는 조금 어려웠어요. 그런데 27회는 굉장히 쉬웠습니다. 그렇죠? 저번 회차가 어렵다 보니까 바로 이제 쉽게 출제가 됐는데 한국사 능력검정시험이 어렵게 냈는데 또 어렵게 내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만약에 그런다고 해도 딱 2번, 3번 이상 간 적은 없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난이도 조절을 위해서 쉽게 내지 않았나 싶네요. 자, 27회 1번 문제 들어갑니다. 자, 1번 문제는 언제나 유물유적 문제죠. 자, 가시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자, 이곳 부여 송궁리 유적에서는 마을을 둘러싸고 있던 나무 울타리의 흔적과 많은 집터 등이 발굴 조사됐는데 이 유적에서 출토된 대표적 유물 송궁리식 토기라고 하는 민무늬 토기예요. 그리고 비파형 동금이 있으니 청동기 아닙니까? 그렇죠? 1번은 청동기 시대구나. 자, 일단 청동기 시대 1번 고인돌 돌널무덤 청동기죠. 만약에 여기에서 동무덤 그럼 철기죠. 그리고 널무덤 그럼 철기예요. 자, 두 번째 계급이 없는 평등한 공동체 구석기와 신석기겠죠. 청동기는 어떤 사회? 계급 사회죠. 세 번째 실을 뽑는데 가락바퀴가 이용되었다. 신석기 원시적인 수공업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거죠. 네 번째 정착생활하면서 움집이 처음 나타났다. 신석기 시대 아닙니까? 그렇죠? 신석기. 자, 5번 문제입니다. 농경과 목축을 통한 식량 생산 단계로 진입했다. 농경과 목축의 시작 신석기. 그렇죠. 농경인데 벼농사라고 하면 청동기. 두 번째 문제 들어갈게요. 자, 다음 자료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고조선 사회의 모습으로 옳지 않은 것. 고조선을 찾는 거예요. 법으로 금하는 8조법이 있는데 사람을 죽인 자는 곧바로 죽이고 그렇죠? 자, 이거 너무 쉽잖아요. 그렇죠. 고조선의 8조법을 지금 나타내 줬는데 다 해석까지 나타나줬어요. 그렇죠? 한서에 있는 내용. 자, 첫 번째. 신분의 구별이 있었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노비가 있었잖아요. 노비. 노비를 보면 계급을 알 수가 있었고. 그렇죠? 형벌제도가 있었다. 지금 여기가 다 형벌 내용 아닙니까? 그렇죠? 있었고. 세 번째 보시면 사유재산이 인정되었으니까 갚아라 라는 내용이 나오는 것이고. 네 번째, 개인의 노동력이 중시되었으니까 죽인 자를 생명을 중요시했던 이유는 죽인 자, 이 사람 그냥 냅두면 노동력인데 노동력을 없앴잖아요. 그러니까 혼내는 거죠. 노동력 중시사회. 자, 다섯 번째, 죄를 지은 사람은 가족까지 처벌되었다라는 내용은 없어요. 연좌제라고 하죠. 이 내용은 보이질 않는다. 그러니까 2번은 5번이 정답. 자, 3번 문제 들어갈게요. 자, 나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철기시대에 등장한 여러 나라. 그렇죠? 어디에서는 가에서는 영고라는 제천 행사가 열렸는데 12월 달에 영고 부여잖아요. 그렇죠? 가는 부여를 나타내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순장도 있었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나번 보면 사람이 죽으면 감회장했다가 나중에 급별을 줄여서 가족 공동묘에 안치시켰다. 그렇죠? 옥조의 가족 공동묘잖아요. 옥조. 자, 1번 들어갈게요. 신성지역으로 소도가 있었으니 사만이잖아요. 사만 내용은 가나 어디에 두었다라는 거고. 자, 두 번째 단궁과마 반어피는 동해잖아요. 동해 특산품 없습니다. 그렇죠? 세 번째 혼인풍습으로 민면을 이제는 옥전인데요. 옥저 나 맞네요. 그렇죠? 나로 체크가 돼 있잖아요. 네 번째 물건을 훔치면 일책 12법이죠. 12배로 변산하는 것. 부여의 제도인데 부여는 가에 있지 나가 아니죠. 자, 다섯 번째 부족한 경계를 중시하는 책화는 동해인데 동해는 나와 있지도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3번이 정답. 4번 문제로 갈게요. 다음 문화유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봐라. 내부 모습 딱 보니까 이제 벽돌로 되어 있고 구조도 방이 있구나라는 거죠. 이거 어느 시대? 웅진성 시대의 무령왕릉 아닙니까? 그렇죠? 무령왕릉 백제 무덤 양식 벽돌 무덤이죠. 그래서 당시의 백제가 중국의 남조 특히나 양나라하고 교류했다 사실을 증명하는 것. 기억번 볼게요.
널길과 널방으로 벽돌 쌓았다. 지금 보는 것처럼 벽돌 무덤이니까 기억번 맞겠죠. 니은번 중국 남조의 영향을 받아서 축조했을 때 그대로 나왔네요. 자, 디귿번. 도읍이 사비성이 아니죠. 무령 왕릉은 웅진성 시대에, 그렇죠? 웅진성 시대에 축조되었다라고 보셔야죠. 자, 리을번. 봉군 하단부에 12지 신상을 둘레돌. 이게 뭐예요? 김유신묘 아닙니까? 그렇죠? 김유신묘 통일신라. 그렇죠? 그래서 기억번, 니은번, 1번이 이 정답이죠. 우리가 5번 문제로 갑니다. 지금까지 보면 탁탁탁탁 해서 문제가 바로바로 풀리네요. 5번. 가,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구지봉이라고 불리는 이 봉우리에는 가의 건국설화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이곳으로 내려온 그 금압에 6개 알이 있었어요. 6개 알, 육가야. 그렇죠. 구지봉, 육가야. 가장 먼저 알에서 나온 수로, 김수로죠. 그래서 육가야, 구지봉. 그래서 구지봉은 어디에 있어요? 김해에 있죠. 그래서 김수로의 김수로왕의 탄생설화의 중심지. 그래서 금관가야를 나타내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금관가야, 가야. 1번. 동맹이라는 지금 장난칩니까? 고구려의 동맹이죠. 10월달 제천 행사지요. 자, 두 번째. 가들이 별도로 사출도 부여 얘기를 지금 써놓고 있다라는 거죠. 자, 세 번째. 중앙집권적 고대국가 발전 절대 그럴 수가 없다. 가야는 연맹국가 단계에서 멸망해버렸죠. 자, 네 번째. 만장일치제로 운영된 화백회의가 있었으니 이것은 신라의 귀족회의였다라는 거죠. 다섯 번째, 낙랑과 외를 연결하는 중개무역으로 번성하였다. 그렇죠? 그래서 가야는 예전에 변한에서 발전한 나라이기 때문에 변한하고 거의 비슷하다. 5번이 정답. 6번으로 갈게요. 가 국가의 문화유산으로 옳은 걸 찾아보자. 가 국가. 러시아 연해주에서 온돌 유적이 발견되었다. 러시아에서 온돌이 나왔다. 러시아 땅이라고 하면 저쪽에 있는 건데 여기에 온돌이라고 하면 고구려 양식인데, 그쵸? 느낌이 싹 오죠? 자, 러시아 연해주 한러 공동조사단에 의해서 10세기의 것으로 추정된 온돌 유적이 발굴되었다. 홈을 파서 돌을 양쪽으로 쌓고 강동을 그 위로 흙을 다룬 구조로 전형적인 고구려의 온돌 양식이죠. 이번 발굴로 무엇이 고구려를 계승한 국가임을 알려주고 있다? 발해지요. 그렇죠? 발해는 고구려를 계승한 우리나라의 역사구나라는 거죠. 자, 1번 볼게요. 아이고, 발해에 이불병자상이 나왔죠? 이불병자상 역시 얼굴이 그 고구려 영가 7년명 금동열애입상하고 엄청나게 닮았어요. 그렇죠? 흙으로 구운 이불병자상 발해. 자, 옆에 바로 있네요. 고구려 연가 7년명 금동열애입상. 이것은 고구려. 그렇죠? 세 번째. 이것은 통일신라 거예요. 경주에 있는 감산사 석조 미륵보살 입상이에요. 통일신라입니다. 감산사에 있는 석조 미륵보살 입상이 나와 있죠. 네 번째. 자, 삼국시대, 그렇죠. 금동 미륵보살 반가 사유상. 그렇죠. 자, 다섯 번째. 이것은 이제 하남, 하사창동, 하남에 있는 철조 석가 열애 좌상이죠. 그렇죠. 예전에 광주 충국리 철불이라고 불렀는데, 아무튼 고려시대. 이것은 이제 삼국시대. 자, 이렇게 이제 풀면 되죠. 그래서 1번. 여기에서 이제 3번 같은 경우는 이제 가끔 한번 나온 거죠. 3번은 몰라도 풀 수 있어라. 그냥 모르는 거 그냥 낸 거고, 1번, 2번, 4번, 5번은 반드시 아셔야 되는 사진이죠. 사진을 그대로 외우셔야죠. 자, 7번 문제입니다. 다음 자료와 관련된 왕의 업적으로 옳은 것. 3년 3월 주와 군주에게 농사를 권장하도록 하니 비로소 우경이 시작되었다. 우경의 시작. 6년 2월 실직주를 설치하고 이사부를 군주로 임명을 했는데, 이사부 하면 우산국 정벌 탁 나와야죠. 그렇죠? 그러면 6세기 신라 지증왕에 대한 내용이구나. 우경과 우산국, 이사부. 그렇죠? 자, 1번 독서상품과는 통일신라 원성왕 때지요. 원성왕 때라서 정답이 될 수가 없겠죠. 자, 두 번째. 관료전 지급하고 노급을 폐지하였다. 왕권 강화, 신문왕이죠.
신문왕 왕권 강화. 자, 세 번째. 김씨에 의한 왕위 계승금을 확립하였다. 뇌물 마립간에 대한 설명. 김씨 세습. 네 번째. 율령을 반포했다라는 거죠. 지금 신라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신라의 법흥왕. 다섯 번째. 자, 국호를 신라로 확정하고 왕이라는 칭호를 사용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국호를 신라로 바꾸고 왕호를 왕이라고 썼다라는 거. 7번에 5번. 자, 우리가 8번 문제로 갈게요. 8번은 막 그림이 나왔어요. 그렇죠? 무슨 뭐 배치도가 나와 있고 막 이러면 이제 역사에서 이런 거 나오면 한숨부터 나오죠. 한번 봐보자라는 거예요. 차근차근히 풀면 무조건 풀리게 돼 있습니다. 너무 어렵게 출제하지 않아요. 가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자, 거기에서 보면 불국사가 나와 있잖아요. 일단 그렇죠? 불국사 하면 경주 불국사니까 그렇죠? 왼쪽 거 가는 뭡니까? 불국사 3층 석탑. 이름하여 이제 석가탑이라고 하는 거죠. 석가탑에 대한 내용으로서는 우리가 공부할 게 되게 많지요. 근데 이제 뭐가 발견이 되었다라는 거죠. 1960년대 무구정강 대다란이경이 발견이 됐었고, 그리고 이제 2010년대에 금동불 입상, 그렇죠. 그리고 뭐가 또 됐죠? 사리보관함, 그렇죠. 이렇게 이제 발견이 됐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4번에 다보탑 이렇게 이제 되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기억번. 가문사지 3층 석탑의 양식을 계승하였다라고 되어 있는데, 가문사지 3층 석탑은 이제 7세기 말의 석탑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가문사지 3층 석탑을 먼저 만들고 요거에 대한 영향으로 비슷한 탑, 석가탑이 더 아름답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기억번은 맞다라고 보셔야죠. 그래서 가문사지 3층 석탑 그리고 고산사지 3층 석탑이 있어요. 이 석탑의 양식을 그대로 이어받은 석탑이 불국사 3층 석탑, 석가탑이에요. 처음 아신 분들도 계실 건데 그냥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만약에 모른다 그럼 체크 한번 해놔 보세요. 니은번 내부에서 무구정강 대다란이경이 발견이 됐으니 니은번은 확실히 맞죠. 그렇죠? 자, 이제 나에 대한 설명. 통일신라의 전형적인 석탑 양식을 갖추고 있다? 아니죠. 통일신라의 전형적인 석탑 양식은 어떻게 됩니까? 이중 기단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3층 탑신부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다보탑은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지요. 아름답고 이렇게 되어 있지. 석가탑을 보시면 이 양식 그대로 되어 있죠. 그래서 석가탑에 대한 내용이다라는 거예요. 리얼번 기단과 탑신에 불상이 새겨져 있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양양에 있는 진전사지 3층 석탑이잖아요. 그렇죠? 이 정도는 아시죠? 모르시면 안 됩니다. 지금이라도 기억을 해놓으세요. 이거 엄청나게 중요한 건데 이걸 모르시면 답이 안 되지요. 그래서 기억번, 니금번, 요것이 1번이 정답이겠죠? 1번. 자, 우리가 이제 9번 문제로 갈게요. 자, 밑줄은 그의 활동으로 옳은 걸 찾아보자. 후삼국 시대를 이끌어간 인물들, 후삼국. 자, 신라 말이네요. 신라 왕족의 후예로 알려진 그는 양길의 휘하에 있었는데 강원도 경기도 일대를 장악하고 황해도 지역까지 세력을 넓혔고 송악에 도읍을 정했고 구고구려를 세웠으니 그것이 누굽니까? 궁예죠. 궁예는 901년에 후고구려를 세우죠. 그리고 이제 국호를 또 마진 태봉으로 고치죠. 자, 1번 북한산 순수비는 진흥왕이죠. 신라의 진흥왕 때 6세기 진흥왕을 얘기하고 있으니까 틀렸고. 자, 두 번째 보시면 중앙국으로 구서당. 통일신라 신문왕 때 구서당 십정을 정비를 합니다. 그러니까 답이 될 수 없고. 세 번째 대규모 사찰인 미륵사요? 이 백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일단 백제 무왕 때예요. 그러니까 신라 말 상황인데 언제 나올라나 모르겠다라는 거죠. 네 번째 신라의 적극적인 우호 정책을 펼쳤다. 이것은 고려 태조 왕건에 대한 내용입니다.
궁예와 견훤은 다 반신라 정책을 고수했었어요. 그런데 궁예를 내쫓고 왕건이 왕이 된 다음에 그렇죠? 그때는 이제 신라에게는 우호적인 정책을 폈었다라는 거. 아무튼 태조 왕건에 대한 내용이니까 틀렸고 다섯 번째 국호를 마진으로 바꾸고 철원으로 천도했죠? 됐습니다. 그래서 궁예는 5번이 정답, 10번. 다음 자료에 토지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문종 30년 양반 전시과를 다시 고쳤다라는 거예요. 문종 때 전시과를 고쳤으니 경정정시과예요. 자, 제1과는 중서령, 상서령, 문화시중, 전지, 시지를 주었다라는 거죠. 1번. 지급 대상 토지를 원칙적으로 경기도에 한정한 것은 고려 말 과전법에 대한 내용이죠. 경기도의 땅을 한정지었다. 두 번째, 관리가 사망하면 유가족에게 수신전과 휴량증을 지급하였다. 과전법의 내용. 만약에 수신전, 휴량전을 폐지하였다. 그러면 직전법이죠. 세조 때 직전법. 자, 3번. 개국공신에게 인품, 행실, 공로를 기준으로 토지를 공급하였으니 이것이 역분전입니다. 역분전이라고 하면 고려 태조 왕건이 개국공신에게 준 일종의 그 공신전이죠. 땅입니다. 땅. 그렇죠. 자, 4번. 전란으로 국가재정이 악화되자 관리의 녹봉을 대신하여 지급했다. 이것은 녹과전인데 녹과전은 좀 생소하시죠? 녹과전은 언제냐면 그 몽골이 쳐들어왔을 때 우리가 최후 때 최후 집권기 때 강화도로 천도했죠. 그러니까 그 강화도에 천도해서 관리들에게 줄 땅이 없잖아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녹과전이라는 걸 주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이 강화도 천도 때 잠깐 지급을 했었다라는 것. 다섯 번째, 현직 관리에게 전답. 여기 전지지요. 그리고 임야. 임야에서는 뭐 나무를 뗄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뗄 나무를 구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름하여 전시과인데 전답과 임야를 분급해서 수취 권리를 행사하게 했다. 그렇죠? 야, 이거 진짜 치사한 거예요. 왜? 앞에 경정전시과라고 해가지고 긴장을 엄청나게 했는데 전시과 내용만 푸는 거잖아요. 전시과 내용만. 그렇죠? 5번이 정답. 11번을 넘어갑니다. 자, 밑줄근 이곳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이에요. 후뇨10조입니다. 후뇨10조라 하면 태조 왕건의 후대 왕들에게 내리는 지침서죠. 5조 나는 사만산청 신령의 도움을 받아서 왕업을 이루었는데 이곳은 엄청나게 좋다라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 줄 마땅히 계절마다 가서 1년에 100일 이상 머물러 안녕을 이루어야 할 것이다. 점점점 돼 있는데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서경이 엄청나게 중요한데 내가 아무리 얘기를 해봐야 모른단 말이죠. 니들이 가서 살아봐라. 그러면 내가 얘기하는 게 뭔지 알 것이다. 그 내용이 말줄임말로 돼 있는 거예요. 자, 1번. 남진정책을 펴던 장수왕 때 고려에 도읍이 되었으니 장수왕이 평양으로 천도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자, 두 번째. 임진왜란 때 조명연합군에 의해서 왜군으로부터 탈환되었다는 거. 자, 이것은 류성룡과 그 명예 원군 있죠? 명나라 원군과 우리 관군이 가서 평양성을 탈환하게 됩니다. 임진왜란 때. 그렇죠? 그래서 평양성 전투를 지금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3번. 조선 후기 청나라와 대외무역을 전개한 만상의 근거지였다라고 돼 있는데 만상은 의주상인인데요. 그렇죠? 의주상인 만상을 얘기하고 있다. 대청무역에 종사했던 사상이죠. 그렇다면 3번이 틀렸네요. 그렇죠? 의주 얘기네요. 4번. 흥선대원군이 집권한 시기에 제너럴 셔먼호 사건이 발생을 했다. 그래서 제너럴 셔먼호 사건은 대동강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렇죠? 대동강을 거슬러 올라가는데 당시에 평안도 관찰사 박 교수가 나오죠. 그래서 평양 광민과 함께 이 미국 상선을 소각시켜 버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기억을 해 보시면 4번은 평양 얘기가 맞구나 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고요. 5번으로 넘어갑니다. 일제강점기에 조만식 등의 주도로 물산장려운동이 시작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1920년대 그렇죠? 물산장려운동 어디에서 시작됩니까? 평양에서 시작이 되고 내 살림 내 것으로 우리가 만든 거 우리가 쓰자라는 거죠. 그래서 서울로 확산되게 되는 것.
자, 그래서 11번은 틀린 것이 의주 얘기죠. 3번, 12번으로 갑니다. 자, 지도에 표시된 군사활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지금 보니까 개경이 수도예요. 그렇죠. 수도인데 막 넘어가요. 그래서 서경에서 막 싸우는데 개경에서 김부식 원수로 해서 출전하고 서경을 점령했대요. 그런데 지금 12세기예요. 12세기 전반에 김부식이 원수로 해서 점령하러 가는 거예요. 뭡니까 이게? 묘청의 서경천도운동이죠. 금국정벌론, 그렇죠? 그래서 풍수지를 주장하면서 묘청이 서경 길지선을 내걸고 들고 일어난 거죠. 그렇죠. 궁을 짓고 대화궁, 천견, 충의군 군대를 일으켜서 자, 1번 퇴각하는 수에 군대를 살수에서 크게 무찔렀다라고 7세기 때 고구려, 그렇죠? 7세기 고구려 을지문덕에 대한 내용을 적어놓고 있다라는 거죠. 자, 2번 고구려 부흥운동을 후원하면서 당에 맞서 싸웠다. 고구려 부흥운동을 후원했다. 신라가 후원을 하는데요. 이것은 지금 고구려 부흥운동이잖아요. 고구려 부흥운동은 7세기 때 있었잖아요. 그렇죠? 고구려가 멸망한 직후. 세 번째, 서경천도와 금국정벌을 주장한 세력을 토벌하였다. 누가요? 김부식이요. 그렇죠? 그래서 개경파에 대한 설명이네. 그렇죠? 개경파에 대한 설명이죠. 묘청은 서경파. 자, 네 번째 한번 보실까요? 강동 6주 반환을 요구하면서 침략한 거란을 격퇴하였다라는 건데, 이것은 이제 거란이 1차 침입 때, 그렇죠? 1차 침입 때 우리가 서희가 외교 담판으로 해서 강동 6주를 확보했는데, 거란은 또 쳐들어오죠. 2차 그리고 3차 침입을 계속 쳐들어오는데 이때 얘기하는 거예요. 강동 6주 내놔라.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그러면서 우리가 격퇴를 했죠. 다섯 번째, 개경까지 쳐들어와 약탈을 일삼던 홍건적을 축출하였다. 이것은 홍건적은 고려말, 그래서 이성계의 활약이죠. 고려말, 이성계, 최영 뭐 이런 신흥 무인 세력들의 활약을 지금 나타내고 있다. 고려 말 상황이니까 안 되죠. 고려 전기 상황인데, 자 13번 문제 들어갑니다. 가 인물의 활동으로 옳은 걸 찾아봐라. 가 인물 순천 송광사 보조국사 감로타기비예요. 보조국사. 그래서 보조국사라고 하면 우리가 외워야죠. 보조국사 진울인데. 자, 종목, 전라남도 유형문화재, 그렇죠? 소재지 전라남도 순천시 송광면의 송광사다라는 거예요. 송광사에서 수선사 결사를 합니다. 그렇죠? 1210년 누가 입적하자 왕이 불일 보조국사라는 시호와 감로탑이라는 탑을 내렸는데 이것이 보조국사 감로탑이었다라는 거죠. 진울에 대한 내용, 수선사 결사입니다. 그래서 진을 하면 정해쌍수, 도노점수, 그렇죠? 1번. 무예가를 만들었다. 원효지요, 원효. 무예가, 원효. 잘 나와요, 무예가. 두 번째, 화엄일승 법계도 의상이죠. 통일신라 의상. 자, 세 번째. 불교 관련 설화를 중심으로 삼국유사 일현 스님. 그렇죠? 자, 수선사 결사를 제청해서 불교계의 개혁운동을 했었다. 4번 진울입니다. 자, 5번 교관겸수를 내세워서 교선 통합의 이론 체계를 정립하였다. 교종 중심에서 선종을 통합하려고 했었다. 의천이죠. 아무래도 그 교단 통합운동 쪽은 다 선종에서 있었던 것이고 고려 전기 의천은 아무래도 왕족 출신이다 보니까 교종 입장에서 통합을 하려고 했었다. 아무튼 13번에 우리가 4번이 정답이고 우리가 14번 문제로 넘어갈게요. 14번. 자. 14번입니다. 밑줄궁 왕의 업적으로 옳은 걸 찾아야 돼요. 이 왕 때에 이르러서 처음으로 명령을 내렸는데요. 노비들을 자세히 살펴서 원래 노비가 맞는지 아닌지를 판별해라. 그렇죠? 이에 태조 이래 공신들이 탄식하고 원망했지만 필요 없다라는 거지요. 태조 이래
노비를 가지고 다시 뭐 어떻게 해줄라나 보여요. 이게 뭡니까? 노비연금법이죠. 광종 때 노비연금법을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노비안금법, 원래 그 전쟁이 너무 많았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원래 양인이었던 사람들이 불법적으로 노비가 됐단 말이죠. 그래서 이 노비안금법, 그래서 원래 양인이었던 사람, 노비가 된 사람은 다시 양인으로 바꿔주는 거죠. 자, 1번. 별무반 보내서 여진족을 정벌 했다. 일단 숙종 때 윤관이 그 별무반을 만들게 되죠. 그리고 예종 때 그 정벌을 하게 되고, 두 번째, 전국에 12목을 설치해서 지방관을 파견했다. 성종으로 보셔야겠고, 자, 세 번째, 쌍기의 권위를 받아들여 과거제를 시행했으니 광종 때 과거제, 광종 때 시행한 과거제는 묵과가 시행하지 못했다, 시행하지 않았다. 네 번째, 쌍성 총관부를 공격해서 우리의 땅을 찾았지요. 국민왕입니다. 그렇죠? 국민왕의 영토 수복. 자, 다섯 번째, 관학 진흥을 위해서 국자감의 칠제, 뭡니까? 예종 때 국학칠제 아니에요? 국학칠제를 나타내고 있고, 왕을 물어봤으니까 예종이 돼야겠죠? 예종은 광종과 상관없으니까 우리 정답은 3번이 정답이다. 그렇죠? 15번 문제로 넘어갈게요.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찾아보자. 글자마다 어린 불심, 목향으로 피어나다. 목판 1세 술인가 봐요. 그렇죠? 해인사에 보관되어 있는 무엇? 이건 뭐 팔만대장경 아닙니까? 그렇죠? 목판 인쇄. 팔만대장경은 다시 찍었다라는 얘기로 제조 대장경이 원래 얘기죠? 원래 이름 제조 대장경이 맞아요. 제조 대장경. 어디에서 찍습니까? 강화도에서 조판하지요. 몽골의 침략 때 이 몽골의 격퇴에 염원을 담아서 부처님께 부처님 도와달라고 그렇죠? 찍어낸 것이 그 팔만대장경이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누가 총괄을 합니까? 수기 스님이, 수기법사가 그 총괄을 하고요. 당시 이제 대장도감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그래서 찍어냅니다. 기억번. 자, 주자소에서 제작을 담당했다. 주자소는 조선시대 태종 때 만들었던 것이죠. 주자소. 자, 니은번. 거란 격퇴의 염원을 담아서 만들었으니 현종 때 초조 대장경을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거란 격퇴. 이것은 몽골 격퇴죠. 자, 디귿번. 최씨 무신 정권의 후원으로 제작되었죠. 그렇죠? 그래서 최우 집권기 때 이제 그 제작되기 시작한 것이 팔만대장경. 자, 리을번. 유네스코 세계 기록 유산으로 등재되었다. 그렇죠? 그래서 디귿과 리을번 5번이 정답. 그래서 유네스코에서도 지정이 되다 보니까 계속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자, 16번 들어갑니다. 다음 사실이 있었던 시기를 연표에서 골라봐라. 연표, 시기. 자, 왜구가 배 500척을 이끌고 진포 입구에 들어왔대요. 왜구가 진포 입구에 들어왔고 큰 밧줄로 배를 서로 잡아매고 병사를 나눠 지키다가 해안에 상륙해서 여러 고을로 흩어져 들어가서 불을 지르고 도략질 장행했고 나세 심덕무 최무선 등이 진포에 이르러서 최무선이 만든 화포를 사용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최무선이 화통도감을 설치를 해놓고 지금 어디에서? 진포에서 한판 전쟁을 벌이고 있다라는 거죠. 고려 말 진포 전투를 지금 나타내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왕 때, 우왕 이후, 그렇죠? 자, 보세요. 그러면 고려 말이니까, 아이고, 자, 앞부분에 있네. 고려 말이니까 뒤라고 생각하고 뒤를 봤더니 없어요. 앞부분 국문왕이 즉위한 다음에 조선이 건국. 고려 말이니까 2번 나에 있겠죠? 그렇죠? 조선 건국 바로 직전 상황. 자, 17번 문제. 그러니까 진포 전투가 언제냐? 연도를 몰라도 된다는 거예요. 1380년인데 1380년은 우리가 모른다 손 치더라도 문제 푸는데 아무 지장이 없다라는 거죠. 17번 문제에 들어갑니다. 자, 다음 대화 이후에 전개될 사실. 위훈을 사학지하려니 무슨 얘기냐? 반정으로 전국 공신이 된 사람들 가운데 공이 없으면서도 공신으로 이름을 올린 자가 많다. 그들은 훈적에 삭제해야 된다라고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조광조가 얘기합니다. 조광조가 얘기하는 거죠. 누가? 그럼 왕은 누구예요? 중종이죠. 자,
자, 중종 때 조광조를 등용을 했죠. 그래서 조광조의 개혁정치 이를 한번 해봐라. 훈구를 견제하자라고 해서 조광조를 등용을 했는데 이 조광조가 지금 뭐합니까? 위훈 삭제를 하지요. 그래서 공신들의 위훈 3분의 1을 삭제를 해버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훈구파가 열받죠. 그래서 조광조를 쳐버리는 이것이 뭡니까? 그 기묘사화죠. 그렇다면 지금 기묘사화의 내용이 나타나고 있는데 한번 풀어보자라는 거죠. 1번 왕자의 난이 일어나 정도전 등이 피살되었다. 1차 왕자의 난이죠. 태조 때 있었습니다. 태조 때 이방원이 일으켜버렸다라는 거죠. 자, 두 번째 성산문 등이 상황의 보기를 꾀하다가 처형됐다. 이것은 이제 세조 때요. 세조가 왕이 되고 나니까 단종이 살아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단종 복위운동을 전개를 했었다라는 거죠. 이른바 사육신과 생육신. 동그라미 3번 김종직의 조의제문이 빌미가 돼서 사화가 일어났으니 이것은 언제입니까? 연산군 때죠. 연산군 때 조의제문 그 무오사화 그렇죠. 자, 네 번째 도학 정치를 주장한 조광조 등의 신진사류가 바로 제거가 되었다는 거죠. 위훈삭제를 했기 때문에 그렇죠. 훈구파가 못 참겠다 그러고 쳐버리는 거죠. 다섯 번째 패비 윤씨 사사 사건의 전말이 알려져서 관련자들이 화를 입었다라는 거죠. 누구의 어머니예요? 연산군의 어머니잖아요. 이 연산군의 어머니가 그런 식으로 죽었구나. 연산군이 화가 머리 끝까지 났죠. 그래서 일으킨 것이 갑자사화다라는 거죠. 자, 17번에 그 4번이 정답이고 우리가 18번 문제로 한번 가볼까요? 18번.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오는 걸 찾아보자. 지도와 같은 행정구역이 나타난 시기, 지방제도에 대해서 알려달라. 자, 지금 보니까 평안도, 함경도, 황해도, 경기도, 충청, 전라도, 경상도, 강원도 도가 몇 개? 둘, 넷, 여섯, 8개죠. 8도가 확정이 되었다라는 거죠. 자, 8도는 조선, 태종 때 확정되잖아요. 태종 때 조선 8도를 확정을 지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답변, 특수행정구역이었던 향부곡소가 없어졌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조선시대를 얘기하고 있다. 그러면 지금 조선의 지방제도에 대해서 알려달라는 얘기네요. 그렇죠? 자, 1번. 각도의 안찰사를 보내서 지방행정을 감찰했다. 고려시대 5도에 안찰사가 파견되죠. 이 고려 얘기예요. 고려시대 5도 안찰사. 자, 두 번째. 지방 5족을 통제할 목적으로 사심관을 임명했으니 고려 태조지요. 고려의 태조가 사심관 제도. 자, 세 번째. 수도의 위치가 치우친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오소경을 두었으니, 그렇죠? 수도 금성이 치우쳐져 있는 거 오소경, 통일신라잖아요. 통일신라, 오소경 제도, 신문학 때. 자, 4번. 향리가 수령의 행정 실무를 보좌하는 아전으로 격화되었다. 향리가 아주 그냥 아무것도 아니고 그 수령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된다는 거죠. 4번 정답 격화됐죠. 고려시대 향리는 안 그랬습니다. 그렇죠? 어느 정도 지위가 있었어요. 그래서 고려시대 그 양민, 농민들을 지휘할 수 있는 일종의 이제 법적인 권리가 있을 정도로 지위가 좋았는데 조선시대는 그런 게 없었다라는 거죠. 5번. 지방관이 파견된 주형보다 파견되지 않은 속현이 많았다. 어느 시대예요? 고려시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속현이 없어지면서 전국의 지방관이 파견된 것이 조선시대. 자, 18번에 4번이 정답이고 우리가 19번 문제로 갈게요. 가, 나 사이에 있었던 사실 가번과 나번 봅시다. 서인이 영모를 고발하여 서인이 나왔어요. 서인과 그럼 붕당정치. 자, 서인이 영모를 고발해서 허적과 윤유 등이 처형되고 수많은 남인이 관직에서 쫓겨났다. 숙종 때 환국이네요. 경신왕국이네요. 경신왕국. 그래서 허적 이 그 남인의 영수죠. 이 허적 아들이 영모를 꾀했다. 그러니까 너도 영모다. 그래서 영모죄가 씌워져서 남인이 몰락한 그렇죠. 경신왕국에 대한 내용이죠. 나번 보시면 남인 대신들이 삭탈 관직되고 그 아래 보시면 인현왕후가 복이 되었다. 갑술왕국이구나. 그렇죠. 그래서 인현왕후의 복이 다시 얘기해서 이제 서인들이 재집권. 그렇죠? 여기도 서인이 집권했죠. 그러면 서인이 재집권했다는 건 요 사이에 뭐가 있었다?
기사왕국이 있었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기사왕국이라고 하면 이제 그 장희빈, 희빈장 씨의 소생을 가지고 원자, 아니냐, 세자, 뭐 이렇게 그래서 원호, 명호를 가지고 이제 다툰 사건인데 이때 송시열이 막 아니되옵니다, 아니되옵니다 하다 삭탈광직 당하고 2년 후 민씨가 폐비되고 그렇죠. 그래서 이때 남인이 집권을 해버리고 그렇죠. 그래서 서인에서 남인으로, 남인에서 다시 서인으로 가는 환국을 나타내고 있구나. 자, 1번 정유리 모반 사건으로 동인이 피해를 입었다. 선조 때 사건이니까 이제 몇 년인 거 따질 것도 없지요. 두 번째, 북인이 서인과 남인을 노리고 전국을 주도하였으니 북인 정권 광해군 때 아닙니까? 그렇죠? 광해군. 세 번째, 서인과 남인이 두 차례 예송은 현종 때예요. 현종 때 답이 될 수 없겠죠. 자, 네 번째, 원자의 명호를 전하는 것에 반대한 서인이 축출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4번 기사왕국에 대한 내용이 여기에 나와 있네요. 자, 다섯 번째, 소론의 지지를 받은 희빈장 씨의 아들이 왕으로 즉위하였다. 경종이잖아요. 경종은 숙종 다음입니다. 지금 이 상황이 있었던 한국은 숙종 때죠. 숙종 다음이니까 이 이후 상황이니까 답이 될 수 없겠죠. 그래서 4번이 정답이고 우리가 19번, 20번으로 갑니다. 20번 문제. 그래서 한국에 대한 문제가 딱 봐도 이거겠구나 그러면 이제 나올 정도로 예상이 예견이 가능한 문제. 그래서 난이도가 좀 낮았다라는 거죠. 다시 얘기해서 좀 쉬웠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너무 무시하면 안 돼요. 그렇죠. 문제 너무 무시했다가 또 뒤통수 맞으니까 항상 긴장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자, 20번 문제로 들어가 볼게요. 밑줄은 우리들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것. 자, 우리들은 짐을 메고 지고 다니면서 장사하고 먹고 산다라는 거죠. 노상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서 병들어 객점에 눕기도 하고 심지어 길바닥에서 죽기도 해요. 이게 뭡니까? 자, 보상, 보따리 장사, 그리고 부상이 합해진 뭡니까? 보부상이죠. 그렇죠? 그래서 조선시대 보부상에 대한 내용이구나. 자, 우리가 흔히 알기로 보부상 하니까 뛰어다니잖아요. 전국을. 그렇죠? 그러니까 보부상 사상이겠거니. 아닙니다. 관에서 허가받은 관상이죠. 자, 1번. 시전에서 영업하며 금난정권을 행사했다. 시전상인 아닙니까? 그렇죠? 시전상인. 자, 두 번째. 자, 상단을 형성해서 지방장시를 돌아다니면서 활동했다라는 거. 그렇죠? 이것이 이제 보부상이에요. 자, 세 번째. 공가를 받아서 관청에 필요로 하는 물건을 납부했으니 이것이 이제 공인이죠. 현물을 사다가 관청에 납부하는 현물 구입자 공인. 자, 네 번째. 포구에서 자리 잡고 중개, 금융, 숙박에 영업을 했던 조선 후기에 활발한 포구상인. 상영일을 했던 포구상인 얘기죠. 자, 다섯 번째. 자, 주로 한강을 무대로 세곡수성과 곡물동협에 종사를 했었다. 한강을 무대로 했으니까 강을 껴야겠죠. 경강상인입니다. 경강상인.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2번이 정답이구나. 자, 21번 문제로 가볼까요? 가에 들어갈 문화유산으로 옳은 걸 찾아보자. 회색이나 회흑색의 퇴토 위에 맑게 걸은 백토로 표면을 분장한 후 유약을 씌워서 군 도자기. 뭐 이렇게 어려워. 그렇죠? 자, 백토 분장 그 자체가 무늬를 나타내는 기법이기도 하는데 그의 기법으로 백토로 분장을 한 후 선을 새겨 무늬를 나타내거나 배경이 되는 부분에 백토를 긁어서 하얗게 무늬만을 남기는 방법 분청사기입니다. 분청사기에 대한 내용이구나. 그렇죠? 자, 1번 보면 이게 이제 분청사기예요. 근데 지금 무슨 무늬가 있습니까? 태극 무늬가 있죠. 그래서 분청사기 박지 태극 무늬 편병입니다. 분청사기. 편병. 그래서 분청사기에 대한 그림 1번이 정답. 자, 2번. 이것은 언제 거예요? 이거 고려시대 거죠. 그래서 고려 청자예요. 청자 그 참외 모양 병 있죠. 그렇죠. 그래서 참외 모양 병 고려시대 청자. 3번은 뭐예요? 이거는 상감청자죠. 그렇죠. 그래서
고려 청자 삼강 운학 문의매비형. 그렇죠. 너무 유명한 우리 그 상감청자. 청자 상감 운학 문의매병 3번이다. 4번. 조선시대지요. 이게 청화백자 매중문 항아리입니다. 청화백자 매중문 항아리. 자, 5번째. 요것은 그냥 딱 봐도 백자잖아요. 그렇죠. 하얗죠? 그래서 백자 달 항아리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1번이 정답. 21번 같은 경우는 조금 그림을 관심을 좀 안 가지신 분들은 좀 힘들지 않았나.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일단 요건 아니다라는 것도 아실 거고 이것도 아니다라는 것은 아실 거잖아요. 그렇죠? 요거 중에 찍어야지요. 자, 22번 문제 들어갑니다. 자,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애초에 여진과의 전쟁 때문에 임시로 무엇을 설치했는데 국가 중요한 일들은 모두 맡긴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임시로 맨 처음에 여진 때문에 설치를 한 건데 국가의 중요한 일들 모두 맡긴 건 아니었어요. 맨 처음에는 그냥 대충 해놨었던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에 와서는 큰일이건 작은일이건 함부로 하는 것이 없다. 맨 끝에 보면 의정부는 한갓 헛 이릉만 지니고 육조는 모두 그 직임을 상실하였다. 뭡니까? 의정부와 육조가 유명무실화되었다. 당시 맨 처음에 만들었을 때는 이 말 그대로 변방을 방비하는 기구였을 뿐인데 이것이 국정 최고기구화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래 있었던 의정부 그리고 육조 이들이 원래 하던 일이 다 없어졌어요. 기구는 있는데 사람이 없어요. 어디에서 다 합니까? 비변사에서 다 해요. 이건 지금 어느 시대예요? 조선 후기. 그렇죠? 조선 후기 상황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효종실록이요. 자, 1번. 영의정을 비롯한 삼정승의 합의체제로 운영된 것은 뭡니까? 이것은 의정부죠. 의정부. 그래서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이 합의를 봐서 이제 국정을 운영했던 의정부인데 의정부는 아니죠. 그렇죠. 비변사에 대한 내용이니까 1번이 틀린 것이죠. 자, 2번. 명종 때 을묘외변을 기후로 상설기구가 됐어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삼포회란을 계기로 이제 그 비변사를 만들고 없애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또 터진 거죠. 지금 나온 명종 때 을묘외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때 상설기구와 그냥 놔두자라고 돼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바로 터지는 것이 임진왜란이죠. 임진왜란 되니까 모든 일을 그 비변사에서 다 하죠. 그래서 중요 기구가 돼버립니다. 그렇죠? 자, 4번째. 세도 정치 시기 외척 세력의 권력 기반이 돼서 지금 나와 있는 거 있죠? 국정 최고 권력 기구가 되는 것이 이 세도 정치기에 자신들이 마음대로 한단 말이죠. 자, 이제 고종 때 가면 흥선대원군이 이 꼴을 못 보죠. 그래서 왕권을 강화하려면 이것을 다시 원상복귀해야 돼. 자, 비변사를 없애자라고 했던 것이 흥선대원군. 5번. 흥선대원군 집권기에 왕권 강화책의 일원으로 혁파했다. 그래서 이때 비변사를 폐지하고 의정부와 삼군부의 기능을 부활시키죠. 그렇죠? 그래서 왕권을 강화시켰다. 1번이 틀린 것이죠. 그래서 정답. 자, 23번 문제로 가볼까요? 다음 제도를 실시한 왕의 업적으로 옳은 것. 양역이 불균등해서 백성들의 고통이 심하다. 이제부터 군포를 2필에 3필로 줄여라. 누구예요? 영조입니다. 그렇죠? 영조. 왜요? 영조가 무엇을 시행합니까?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균역법이죠. 지금까지 냈던 균역법. 군포 2필씩 냈어? 자, 그러니까 힘들지. 1필로 줄여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 1필로 줄여버리니까 국가 세비가 줄어버리죠. 그러니까 국가에서 세금이 반으로 줄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선무군 관포라든가 이런 것들을 납부해라. 그래서 지주에게 부과를 시키는 거죠. 1번. 경국대전을 편찬했다라는 거죠. 편찬하여 법률을 정비했다. 자, 이거 좀 애매한데요. 자, 시작은 누굽니까? 시작은 세조지요. 완성은 누가 해요? 완성과 반포는 성종이에요. 네, 애매하게 이렇게 내면 안 되는데 어차피 답이 아니기 때문에 1번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그렇죠? 2번. 대동법을 경기도에서 시범적으로 광해군 때, 그렇죠? 광해군 때 경기도에서 시작. 3번째.
나선정벌 위해서 조총부대 효종대지요. 효종대, 나선정벌. 자, 네 번째. 금유형을 설치해서 5군형 체제를 완성했으니 숙종 때 5군형이 완성되지요. 자, 다섯 번째. 붕당정체 폐해를 경계하고자 탕평비를 건립했으니 영조입니다. 영조는 즉위를 하자마자 탕평교서를 발표하고 그리고 탕평비를 세우죠. 어디에? 성균관에. 자, 24번. 교사의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옳은 것. 이 그림은 연행사가 연경의 조약문에 도착하는 모습인데요. 연행사는 조선에서 청해보낸 사신입니다. 그러면 명예에 보낸 사신의 이름은 그 조천사예요. 지금 여기는 연행사고요. 자, 연경의 조약문에 도착하는 모습인데 조선 후기 연행사 일행을 통해서 조선에 새로 들어온 문물. 아하, 청나라에서 수용된 문물을 지금 물어보는 것이구나. 그렇죠? 자, 1번. 새로운 역법서, 수시력이 도입됐다. 수시력은 원나라 역법서죠. 그래서 고려 말 충선왕 때입니다. 지금 시대를 거꾸로 가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1번 틀렸고. 자, 두 번째. 서양의 과학 지식과 기술이 전달되었다. 당연하죠. 청나라에서 이제 수용이 됐고, 그리고 북학파 학자들에 의해서 또 수용이 되게 됩니다. 세 번째, 만건당을 통해서 성리학 관력 서적들이 들어왔는데 역시 충선왕 때 만건당. 그렇죠? 자, 네 번째. 화북지방의 농법을 집대성한 농상집요. 원나라의 농법서잖아요. 원나라 농법서 누가 소개해요? 이암이 소개를 합니다. 그렇죠? 자, 다섯 번째. 지배층을 중심으로 변발과 호복의 풍습이 받아들여졌다. 원간섭기 때잖아요. 원간섭기 때. 그래서 몽골풍 이런 얘기죠. 그래서 2번이 정답이다. 우리가 25번 문제 갑니다. 자, 25번. 다음 사건이 일어난 시기를 연표해서 옳게 골라봐라. 전라도 진산에 거주하던 윤지충은 유교식으로 어머니 제사를 지내지 않고 조상의 신주를 불태웠고 어머니의 상을 다하자 조문을 거절하고 천주교식으로 불질러버렸다라는 거지요. 이러니 당시에 그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위정척사 사상가들은 전원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지금은 뭐 그렇죠. 장례에 화장장으로 치르든 뭐 매장으로 치르든 뭐 그거는 선택사항이지만 당시에는 그렇죠. 엄청난 사건이었죠. 이것은 뭡니까? 신해박해지요. 신해박해 윤지충 사건. 그렇죠? 진산사건이라고 부르는 것. 그래서 이때 당시에는 정조 때잖아요. 그렇죠? 정조 때 진산사건이 일어났는데 이 정조 때는 천주교에 대해서 어느 정도 관대했기 때문에 이 관련자를 모두 사형에 처하는 것으로 마무리를 졌던 것이 이 신의 박해 때다라는 거죠. 그러면 다번에 있겠네요. 그렇죠? 왜? 다번에 정조가 즉위했었고 그리고 홍경래의 나는 순조 때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이에 있었겠죠. 3번이 정답이네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25번까지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자, 25번까지 풀었고요. 정리 좀 하시고 조금 쉬었다가 우리가 26번부터 들어가겠습니다.